본격 성지순례 기대방송 완터치 3K쇼 뉴스 예언해줌. 펠레와 문어 사이에서 방황하는 스불제 방송.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즐기는 활력적 청춘의 방송. 아싸!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불러왔어. 특집 박영선, 우상호,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금태섭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 속 시원히 거침없이 예측해 보겠습니다. 시사 천재지변 김민아, 뉴스 절대고수 김수민, 그리고 저 김한까지 3K가 모여서 대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수민 평론가가 완벽하게 예언을 마쳤습니다. 최현수 민정수석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관둡니까? 관둔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한수 수석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대로 직을 수행한다. 와, 부상으로 한겨레 TV 1회 출연권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주십시오. 그게 상품입니까? 네, 대단한 특혜죠.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면 네. 이렇게 쏟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완벽하게 틀렸습니까? 안 돌아온다면서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네, 돌아오는 걸로 바꿨어요. 네. 지금 슈레딩거의 신현수예요. 돌아온 건지 안 돌아온 건지 몰라요 지금. 대통령이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사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 보좌관 회의에서 티타임까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죠. 바꿨어요. 그래서 저 바꿨어요. 월급을 물려야 돼요. 더 많이 버는 평론가는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김민아 평론가 뭐 거의 월천 버니까. 무슨 월천이에요 지금. 그럼 통장을 까세요 그러면. 과연 김수민이 김민아보다 적을까요? 한번 까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깝니다. 오한마 갖고 와. 5월달에 사업자 소득 신고할 때 깝시다. 오한마 갖고 와. 오늘은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3월 1일 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박영선입니까? 우상호입니까? 우상호다. 와, 이번에도 반대로 되겠네요. 네. 저는 박영선이다. 왜 우상호입니까? 민주화 진보를 위하여 한평생을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의 이런 표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지금 진보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진보표까지 모을 수 있는 이런 후보이다 라는 것을 당원들이 크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당원 투표에서 100대 0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상의 불리함을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원 투표를 100대 0으로 못 이기면 못 이긴다? 이깁니다. 뭐 네, 네? 이겨요. 네. 왜 네. 박영선입니까? 당원 투표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본선 경쟁력의 우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과연 질선거를 만들까, 당원 투표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이길 것이고, 박영선 후보 캠프에 윤건영 의원이나 구민정 의원 이런 인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인증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라고 해서 박영선보다 우상호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공사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 힌트가 우상호 후보의 행보였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계승하겠다. 이 얘기는 본선을 염두에 둔다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본선까지 본인이 간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승부는 이미 대세가 결정난 것이다. 박영선이 이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합니다. 우상호가 만약에 낙선한다면 민주당 내에 기류 변화 뭐 이런 거가 있는 겁니까? 86세대 이제 물러나는 겁니까? 길 변화는 없죠. 지금 뭐 예상 못한 시나리오도 아니고, 우상호 의원은 사실 86세대 중에서도 당직을 뭐 많이 맡긴 했지만 뭐 86세대 중심에 있는 뭐 지도자이냐 뭐 그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86세대 전체의 어떤 뭐 이런 정치적인 진로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있겠죠. 86세대도 나름대로 대선에서 승부를 걸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체 대선 후보도 내고 싶고, 이거 쉽게 되겠느냐에 대한 뭐 부정적인 좀 그런 비관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강해지는 어떤 효과는 있겠죠. 제가 중대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건부 예언인데,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에 최종 당선이 되면 민주당의 제3 대선 후보로 떠오를 거다라는 예언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까지 당선이 된다면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작업에 동참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박영선을 청와대로 보내고 내년 지방선거에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예언합니다. 우상호 얍삽하다. 아, 얍삽.
아니 서로 좋다고 우방남매라고 하잖아요. 아, 서로 네. 좋은 작전인 거죠. 네. 우상호라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구간의 승부를 앞으로의 협업으로 바꿔나갈 수도 있는 그런 그럴 수 기회가 올 것이다. 만약에 그리고 거꾸로 박영선이 서울시장에 낙선한다고 했을 때는 내년 지방선거에는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면 내 차례지 하면서 추격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상호 의원은 이번에 지더라도 크게 손해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박영선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 그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민주당이 누가 나가는 것보다도 본선 경쟁력은 강하죠. 서울시장 된다? 그건 상대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1차 분수령이 금태섭,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입니다. 저는 안철수, 김민아는 금태섭 이렇게 거는 겁니다. 되면은 이거는 대박입니다. 김민아 수입이 월 2천으로 올라가요. 2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월성이 돼 있는 거 이해도 안 되고 금태섭이 된다고 봅니다. 금태섭. 김수인 평론가 뭐 안철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될 거기 때문에 예언해준 구독자 수가 1987 영화를 본 사람 수만큼은 돼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구독하지 마시고 꼭 구독 눌러주십시오. 토론도 한참 진행 중이에요. 토론은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박영선. 김수인 평론가는? 이게 토론은 효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 안철수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토론에 대한 기대치가 애초에 확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수만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토론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 인생 10년 동안에 토론회에서 크게 사고를 친 거는 한 번이었어요.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할 때 한 번이었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기대치를 확 낮춰버린 다음에 지금까지 그냥 날로 먹고 있지 않았나. 김민하 평론가가 박영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TV 토론은 논리적으로 누구를 반박을 하고 뭐 혼내주고 이런 걸로 승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제를 사람들에게 많이 각인시킬 거냐 이게 핵심인데 박영선 후보를 보십시오. 부동산을 얘기하든 미세먼지를 얘기하든 일자리를 얘기하든 패널을 끌어가지고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 수직 정원입니다. 이거를 하잖아요. 코로나19 뭐 소상공인 지원 이런 거 물어보면 이런 거 꺼내가지고 보십시오. 이것이 주사기입니다. 이러면서 토론을 한참 봤는데 그 두 개만 생각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로 모든 질문을 다 끌어들인 다음에 그 얘기만 한다. 토론의 달인입니다. 오세훈, 나경원 토론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사나웠어요. 늑대 같았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거를 이제 상대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여우 같은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굼뜬 공 같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나경원이 좀 더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토론에서 중요한 게 포지션이거든요. 포지션이 불확실하면 지기 쉬워요. 평소에 토론 잘하더라도 자신의 진영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불안하거나 이렇게 되면 토론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토론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는 할당도 하고 그랬기도 했었죠. 예전에는 좀 중도 보수 같았는데 한때는 또 굉장히 강경 보수 같기도 하고 최근에 또 약간 중도 보수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라는 것이 정체성이 될 만한 그런 후보였다면은 어느 쪽이 옳든 그러든 간에 나경원 후보 쪽은 정체성이나 포지션이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명확했단 말이죠. 토론에서도 그런 용이함이 더 드러났다라고 저는 봐요. 바꿀게 그러면 오세훈이 뭘로 잘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오세훈, 나경원 중에 누가 될까요? 오세훈이 됩니다. 네. 뭐라고요? 겹쳤네. 그러면 나경원이 됩니다. 그럼 나경원. 김수인 평론가 오세훈이 되는 이유? 여론조사 방법을 국민의힘이 잘못 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사람까지도 걸러내지 않고 여론조사에 동참시키는 그런 조사거든요. 한간에서는 나경원이 여성 가산점이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여성 가산점이 10%포인트가 아니라 10%예요. 예를 들어서 30% 득표를 한다. 그러면 33%, 3%포인트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걸로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싶고 이미 1차 경선 때 당원 경선이랑 일반 경선을 2대8로 배합했나요? 그렇게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100% 일반 경선으로 가면은 오세훈 후보가 유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철수 지지자예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구 찍을 거냐 전화가 걸려오면 나경원보다는 오세훈인 것 같은데 하면서 오세훈 찍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그래도 오세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이 2019년 3월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이었습니다. 그때도 오세훈은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선전했거든요. 황교안 대표를 이겼나요 아마?
오세훈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정치인이 아닌데도 그쪽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끼워서 조사를 하면 오세훈 같은 오세훈 사람이 이긴다. 굉장히 유리하다. 김민하 평론가는 나경원이에요? 네, 나경원이죠, 이게- 나경원. 왜 나경원입니까? 나경원. 이 안철수 지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괜히 오세훈을 찍어가지고 그나마 안철수랑 혹시나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안철수한테 질 사람을 뽑아가지고 확실히 약체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여론조사 다 둘러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될 것입니다. 부산은 어떻게 봐요? 부산 가덕도의 독특한- 승리. 민주당 이긴다? 아니죠. 그래요, 그럼. 김영춘의 승리다, 그러면. 김수인 평론가는 선도적으로 예언을 한두 달 전에 했었는데 부산시장 선거 자체가 판이 다 바뀌어가지고 네. 연성환 대 박성훈의 대결이 된다. 관료 대 관료의 대결이 된다. 그런 예언을 제가 했었거든요. 틀리면 이제 조용히 잊을 생각인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박성훈이 된다. 지금 얘기하는 다 헛다리 짚고 있다 언론들이. 아니죠. 저 혼자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 난 이원주가 된다. 진행자가 그리고-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 너무 그 여론조사상에 뭐 승패가 너무 지금 명확해가지고 예측하고 말고가 있어요, 지금? 박형준 그 국정원 사찰 사건으로 수사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은 뭐 먼 얘기고요. 부산은 지금 관심사가 그런 게 아니고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김호환 기자도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민주당은 박영선, 안철수 금태섭은 안철수, 그리고 나경원 오세훈은 나경원, 그리고 단일화는 안 된다. 김민하 평론가는 그럼 나는 우상호, 나경원, 안철수가 나오고 아니다, 금태섭이 나오는구나, 참. 예. 진짜 김민하 평론가는 미치광이 전략인 것 같아요. 김정은 한참 때 보는 것.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 잘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누가 된다. 이름만 딱딱 얘기해 주세요. 저는 박영선, 박형준, 우상호, 이현주. 우상호, 이현주. 안철수, 박성훈. 프로그램은 정체성이 뭐예요, 도대체? 예? 예언. 정체성이 뭐예요? 무한도전 같은데, 무한도전? 무조건적인 반대. 이게 2%의 정체성. 반대만 하는 양당 체제라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도 있었죠. 감사합니다.